이것이 여론이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일이 많았죠.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도 있어서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위기에 몰렸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통합 문제로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문재인 정부 7개월에 대한 평가, 지금 이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이 아닌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기준으로 지난 7개월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는데요. 이 월간 중앙위 타임 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일 실시하고 18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20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2.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초반과 비교할 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물어보았는데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 55.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는 22.2%, 보통이라는 응답 20.2%, 잘 모르겠다는 의견 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와 보통이라는 평가를 합하면 70%대 중반으로 대통령 지지율 70%대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지율에 대한 수치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는 어때요, 그러면? 네, 우리가 정당 지지율 하면은 주요 정당을 놓고서 비교하는 형태의 상대적인 지지율을 그렇죠. 물어봤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평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5.5%로 최근에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 조사와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 긍정평가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보여진대요. 그렇지만 여당으로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0.6%, 보통이라는 의견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보면 이 부정평가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이 연령대별로는 20, 30, 40 세대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요.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고 60대 이상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사회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 국민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더 노력해야 될 과제. 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인데요. 이 약 일주일만 지나면 무술년 2018년, 물론 음력 기준이긴 합니다만 2018년 새해가 밝게 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개혁과 적폐 청산이 41.3%,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이 38.3%로 이 적폐 청산과 경제 문제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소통과 이 국민 통합이 세 번째로 꼽혔는데, 이 임기 2년 차 개혁과 민생 투트랙 전략으로 가달라는 국민의 주문으로 읽혀집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개혁과 적폐 청산을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 쪽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가장 큰 이벤트 당연히 지방선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 지방선거에서의 여야 대결 전망,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할 것으로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는 전망이기 때문에 또 후보가 대입되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66.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야당 승리는 17.2%에 그쳤고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가
34%였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또한 매우 경쟁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번 조사의 전망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당의 낮은 지지율이. 근데 지금 야당의 낮은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야당 얘기도 좀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민의당하고 이 바른정당 통합 문제요. 두 정당이 지금 합하느냐 마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시끄러운데 이게 만약 합당을 한다면 누가 통합정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당의 상황이 될 텐데요. 예. 이 가정을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통합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다면 누가 통합정당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상당히 궁금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 안철수라는 응답이 17.4%, 유승민이라는 의견이 34.4%로 어이구. 통합정당의 대표가 이 유승민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2배 정도 더 안철수 대표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3의 인물, 그러니까 안철수 또는 유승민도 아닌 제3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약 30%에 육박해서 새로운 인물이 통합정당의 대표가 되어달라는 여론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남 지역과 통합이 될 경우 두 정당의 통합정당의 지지층 의견이 누가 대표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일 텐데요. 호남 지역에서는 통합정당의 대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34.3%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았는데 다만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통합이 될 경우를 가정해서 통합정당 지지층에서는 누가 통합대표가 되는 것이 낫느냐고 물어봤더니 유승민 46.2%, 안철수 35.5%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통합정당 이런 질문 결과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결국 이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당장 두 정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국민의당도 대선 평가, 이 전국 정당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통합정당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한다면 이 지방선거 때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일종의 이 통합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 염두에 두고서 물어봤습니다.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 통합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16.5%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다른 질문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같은 조사에서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각각 이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는데 그 지지율을 합해보면은 11.6%로 나타났습니다. 예. 각각 나갔을 때 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을 보태보면 11.6%인데 통합되었을 때 통합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의견은 16.5%.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 통합된 정당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약 5%포인트 정도로 나타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아야 이 통합을 하라는 요구 또 통합에 대한 이 의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아직 이번 조사 결과로는 이 아주 높다라고까지 평가하기는 힘든 그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앞으로 남아있는 4일간의 전당원 투표 그리고 그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군요. 어쨌든 이 국민의당 사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번 주 안은 뭐 결판이 날 것 같으니까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위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2%, 보통이라는 응답 20.2%, 잘 모르겠다는 의견 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와 보통이라는 평가를 합하면 70%대 중반으로 대통령 지지율 70%대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지율에 대한 수치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는 어때요, 그러면? 네, 우리가 정당 지지율 하면은 주요 정당을 놓고서 비교하는 형태의 상대적인 지지율을 그렇죠. 물어봤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평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0. 문재인 정부 7개월에 대한 평가. 지금 이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이 아닌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기준으로 지난 7개월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는데요. 이 월간 중앙위 타임 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일 실시하고 18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20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2.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초반과 비교할 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 55.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는 22.2%. 이것이 여론이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일이 많았죠.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도 있어서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위기에 몰렸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통합 문제로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 국민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더 노력해야 될 과제. 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인데요. 이 일주일만 지나면 무술년 2018년, 물론 음력 기준이긴 합니다만 2018년 새해가 밝게 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개혁과 적폐 청산이 41.3%,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이 38.3%로 이 적폐 청산과 경제 문제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소통과 이 국민 통합이 세 번째로 꼽혔는데, 이 임기 2년차 개혁과 민생 투 트랙 전략으로 가달라는 국민의 주문으로 읽혀집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개 5.5%로 최근에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 조사와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 긍정평가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보여진대요. 그렇지만 여당으로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0.6%, 보통이라는 의견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보면 이 부정평가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이 연령대별로는 20, 30, 40세대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요.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고 60대 이상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사회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